참사와 충북의 6월 최고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지독한 폭염과의 사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펄펄 끓는 아스팔트에 장애인 가족들이 몸을 내던졌습니다. 지난달 청주에서 장애인 일가족 3명이 목숨을 끊자 남의 일이 아니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 공무원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 단체장 기소 여부도 곧 결론날 전망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후반기 일장에 이양섭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제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3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이래 6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에 가장 취약한 게 현장 노동자들이겠죠. 전효정 기자가 현장을 함께 직접 다녀왔습니다. 3년째 플랫폼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기란샘 씨.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배달에 나섭니다. 오토바이의 안장 온도는 무려 65.4도. 아스팔트 도로는 50도에 육박합니다. 식당에서 고객들이 주문한 음식을 받아 2군데에 배달해야 하는데 총 1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배달 직후 체온이 40.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40군데를 배달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1시간 정도 더 배달하면은 확실히 어지러워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더위 참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삶이라서 체감 온도가 몇 도인지 스스로 감이 안 잡힙니다. 오후 3시 아파트 건설 현장.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3도로 기상 관측 이래 6월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땀범벅이 됩니다. 철근과 못은 햇볕에 달궈져 아무리 장갑을 껴도 손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햇빛의 복사열로 실외 현장 자재는 60도에 육박했습니다. 중간중간 물을 마시면서 체온을 낮춰보지만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햇빛에 보면 방사가 돼갖고 눈도 막 뜨끈뜨끈하죠. 만지면 돼요. 지금은 맨손으로 만지면 돼요.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지난달부터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223명으로 지난해보다 47% 늘었고 충북의 온열 질환자는 17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일본 뇌염을 유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충북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가 나타나는 지난 4월부터 매주 2차례 조사를 한 결과 지난 17일에 올해 처음으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3일 빠른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가급적 줄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을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홍수 경보에도 수위를 확인하기는커녕 지하차도 CCTV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일의 최고 책임자도 기소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미호천교 수위가 한계 수위에 도달한 건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2시간 전인 오전 6시 34분. 하지만 궁평 2 지하차도 차량 진입은 통제되지 않았고 결국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홍수 경보에도 미호천교 수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지하차도에 설치된 CCTV도 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충청북도 공무원 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박준규 전 재난안전실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참사 당일 재난안전실이 미호교 공사 현장의 위험에 대해 처음 인지한 시점 언제입니까? 부차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청주시에서는 최원근 전 안전정책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호천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시공사의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 축조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참사 당일에는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터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서도 이런 사실을 충청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상황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읍이나 또 그 지구대 통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전파를 해서 빠른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10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송 참사가 제방공사와 하천관리, 지하차도 관리 부실과 재난 대응 부실의 총체적 결합으로 발생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11개월간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모두 44명을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공사 시공사 측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관계자 16명의 첫 공판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시공사 현장 소장 전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리 위로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었는데요. 지난달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숨진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도청 정문 앞에서 9명의 여성이 삭발식을 거행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잠시 뒤 한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주의보 속에 오체투지에 나섭니다. 도로 위에 온몸을 펴내고 다시 일어나 두 걸음 딛고 절하길 수백 번.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행진에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을 대고 절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건 지난달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책임이 온전히 개인과 가족에 있는 한 이런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말입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자와 분리해 거주할 곳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 자녀보다 뭐 하루 먼저 죽게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장애인 부모단체가 발달장애인들에게 임대주택이나 여가생활 공간을 줬더니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제 정부가 나서달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갈 적에 아주 그냥 웃어가며 가고 저녁에 올 적에 그냥 아주 그냥 싱글벙글하며 오니까 그게 다 알려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발달장애인을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지난 2022년 이후에만 모두 23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아스팔트 위에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로 진천 지역구의 이양섭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도의회 다수당이라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된 셈인데요. 전반기 청주 출신 황영호 의장에 이어서 후반기 의장은 비청주권에서 맡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치러진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선거는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7명 가운데 14명이 이양섭 의원을 지지했고 임병훈 의원은 13표를 얻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도의회 전체 35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27석. 다수당이 정한 후보가 의장을 맡는 게 관례라 사실상 후반기 의장이 선출된 셈입니다. 진천 2선거구 재선 의원인 이양섭 도의장 후보는 의원 중심, 상임위원회 중심의 일자라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의장 후보자가 부의장을 지명하던 과거와 달리 부의장 후보 역시 공식 입후보와 투표를 거쳐 뽑았습니다.
이양섭 후보와 러닝메이트 격이었던 옥천 1선거구 초선 유재목 의원이 똑같이 14표, 2위 김국기 의원과 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책임의식을 확실히 느낍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선거 과정을 치르다 보니까 더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깁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소속 도의원 8명이 모여 야당 몫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 각 1명, 그리고 새 원내대표를 뽑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명 중 3명을 정해야 하는데 의원마다 희망하는 자리가 겹쳐 조율이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이어 다음 날인 25일에는 정례회 본회의가 열려 후반기 도의장과 부의장 2명 선임을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이 밖에 상임위원장 선임과 상임위원 배분 등 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협상을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주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후반기 시의장 후보 접수 결과 김현기 의원이 단독 등록해 오는 24일 의총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승우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승우 당협위원장의 도당위원장 선출 여부를 결정하며 24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궁평 2 지하차도의 재개통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송 참사 진상규명 전담팀은 지하차도에 설치 중인 차량 진입 차단 설비와 비상계단 등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을 찾아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22대 국회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우승했지만 챔피언 결정전에서 패한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스타즈가 다음 시즌을 위한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팀의 주축이었던 박지수 선수가 유럽으로 떠난 상황이어서 그동안 보여줬던 팀의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챔피언 결정전의 아쉬운 패배 후 3개월 만에 다시 모인 선수들. 가장 큰 변화는 센터 박지수의 공백입니다. 청주 KB는 이미 해지 방식으로 박지수의 튀르키예 리그 진출을 허용했고 2024-25 시즌에는 볼 수 없습니다. 빈자리는 신구 조화로 메워야 합니다. 백업을 맡았던 김소담이 이제 팀에 남은 유일한 정통 센터. 팀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큰 2년차 고현지가 도와야 하고 굳은 역할을 마다치 않던 주장 염윤아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제 키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잘 뛰어도 좀 장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속공 참여나 리바운드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좀 각자 최선을 좀 다하는 모습, 약간 개인적인 훈련이나 이런 양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KB의 팀 컬러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높이 대신 빠른 전개와 정확한 슛을 장착 중입니다. 우리은행에서 FA로 영입한 나윤정도 팀 공격에 도움이 될 자원입니다. 센터 위주의 농구를 했다면 지금은 더 빠른 농구를 가져갈 수 있고 저도 어쨌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더 그쪽 컬러에 맞게 더 녹아들 수 있다 생각해서 박지수가 없던 2022-23 시즌 승률 3할대의 하위권으로 추락했던 KB.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갑작스러운 공백이었지만 이번엔 시작부터 함께할 수 없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수한테 조금 공격적인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이 됐다면 그게 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남은 선수들이 좀 더 좋은 모습과 좀 재밌는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 이탈과 전력 보강 등으로 여자 프로농구 평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달라진 청주 KB스타즈가 새로운 시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허구현 KBO 총재를 만나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청주 야구장 경기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는 하나이글스의 청주 야구장 경기 수를 올해 6게임에서 앞으로는 10게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허구현 총재는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지난 2019년 이후 1742일 만에 청주 야구장에서 홈 경기를 치렀는데 뜨거운 열기에 5분도 안 돼 모든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7시간에 걸쳐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겸직과 계약 체결, 사적 거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치영 충북도의원이 운영하던 광고기획사가 도내 학교와 지난 2년 동안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안치영 도의원은 오랫동안 거래하던 학교에서 부탁한 것을 거절하지 못해 벌어진 오해라며 전체 금액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초등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실력 다짐 주인공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학년과 6학년은 학업 성취도를 파악해 미진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교와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희망 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 학력도약 이음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0회를 맺은 충청 보훈 대상이 청주 아트홀에서 이어졌습니다. 충북 언론인 클럽과 충청타임즈가 마련한 올해 보훈 대상에는 자립상과 모범상, 장안 아내상과 특별상 등 4개 부문에서 이병인 씨 등 모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청 보훈 대상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해마다 마련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2023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충북을 거쳐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동서횡단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